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주식 전문가 A씨는 몇몇 주식을 미리 저가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서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했는데요. 이후 추천한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팔아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약 3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요. 결국 법정에선 주식 전문가 A씨,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A씨가 사용한 수법을 스캘핑, 가죽 벗기기라고 한다는데요. 1심과 2심은 A씨가 무죄라고 봤습니다. A씨가 텔레비전 증권방송에서 3개의 종목 매수를 추천한 것은 맞지만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부정한 수단은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후 대법원의 제동으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두 번째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증권의 매수를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해서 그 증권에 대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A씨의 행동이 매수 추천에 해당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또 A씨는 주식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숨긴 채 몇몇 기업에 관해서 실적 개선 동향 등을 소개했다면서 방송의 파급력과 A씨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소개한 내용은 투자자에게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A씨가 이 주식을 미리 저가에 사들인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A씨의 이야기를 온전히 다 믿었을까요?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온전히 다 받아들였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이러한 A씨의 행위는 증권 매수 추천 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증권 매수 추천 행위의 뜻과 자본시장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립됐다면서 그 의미를 밝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야채를 팔았던 저희 부모님은 성실히 일하신 덕분에 자수성가하셨습니다. 제게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부모님은 저희 자매에게 교육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하지만 여동생은 어려서부터 밖으로 돌며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해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고 아버지까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귀국해서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상속 재산을 조회해 봤는데요. 어머니 통장에서 3달 사이 3억 이상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말기암 환자여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고 인터넷 뱅킹은커녕 은행 업무도 처리할 줄 모르는 분입니다. 동생이 어머니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쓴 것 같습니다. 치매인 아버지는 동생이 요양병원에 모셔둔 상태인데요. 아버지의 재산도 동생이 자기 재산처럼 사용할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 속 내용처럼 부모님이 이제 치매에 걸리시거나 중증병을 앓고 계실 때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두고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최지연 변호사님?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이 살아가셨을 때는 잘 몰랐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니 형제자매가 이제 부모님의 재산을 마치 자기 재산처럼 이렇게 사용한 흔적들이 발견이 돼서 이제 이런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게요. 사연을 일단 보면 어머니 통장에서 3달 사이에 지금 3억 이상이 인출이 됐다고 하고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제 동생이 어머님 몰래 이제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이제 무단으로 인출을 하거나 혹시 어머니로부터 이제 위임받은 것이 있다면 이제 수임 범위를 초과해서 인출한 것에 대해서 동생이 한 행동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제 불법행위 또는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당이득이 뭐냐면 이제 법률상 원인 없이 어머니에게 손해를 주면서 동생이 이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반환하라는 이런 소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중에서 사연자분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채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머니가 이제 사실은 이제 손해의 주체는 어머니니까 네. 어머니의 채권을 이 사연자분이 상속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지분만큼 동생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소송을 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우선 이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제 위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가해자의 행위가 이제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원고 즉, 그러니까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걸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 이제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 즉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었음에 대해서도 원고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금 사연자분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제 단순히 불법행위 의심이 든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이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사연자분은 동생분의 불법행위와 또 이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좀 잘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버지는 중증 치매 상태로 지금 계신다고 사연에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또 외국에 거주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아버지를 돌봐드릴 수 없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도 동생이 또 이렇게 유용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사연자분은 가정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성년후견이 뭐냐면 이건 이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질병이나 이제 고령 아니면 장애나 정신적인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개시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지고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해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서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나 아니면 장애인분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이제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우선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를 좀 존중해야 되고 피성년 후견인의 건강과 재산 상황 그리고 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이나 경험 또 피성년 후견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정들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후견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사연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중증 치매 상태이시라고 하니까 직접 의사를 듣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한 사람, 또 성년후견 후보자들, 그리고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이러한 가사조사관의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어서 여러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동생이 이미 어머니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전력도 있고 동생을 상대로 지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재판부에 알려서 적어도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은 해외에 계시니까 성년 후견이 되게 어려우실 거고, 동생도 그러면 이해관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누가 성년 후견이 되는 거죠? 우선 법원에는 이제 성년 후견인에 대한 풀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 후견인들 중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성년 후견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사님께서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 일단 이제 성년 후견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하는 걸 검토해 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아버지도 어쨌든 어머니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상속 지분에 대해서 성년 후견인의 그 판단, 그리고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같이 불법행위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청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걸 행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실 때 이 기관을 도과하면 하실 수 없어서 이런 기간을 좀 준수해야 된다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요. 자,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 아버지가 중증 치매 상태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최지원 변호사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성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자우림의 Something Good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